김수영의 중개사TV 법무사 1일 강의 시작합니다. 자, 민사집행법 4.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입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자, 1. 공탁 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공탁 사유신고는 공탁법에서 공탁에 대한 경합이 있을 때 공탁 사유신고를 해서 공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집행공탁이라든가 변제공탁, 자, 공탁 사유신고, 공탁에 대한 경합이 있을 때, 자, 공탁을 해서 공탁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을 공탁 사유신고를 한다. 그럽니다. 네, 이 공탁 사유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탁 사유신고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아, 나 공탁 사유신고 하려는데 왜 각하 결정을 하십니까? 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탁 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대법 96 그 63 결정문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결정문. 자, 공탁 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러니까 결정이라 해서 항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판문이라 이겁니다. 재판서, 판결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결정에 즉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공탁 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그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특별 항고할 수 없다. 항고를 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공탁 사유신고 각하 결정은 자, 집행법원의 하나의 재판으로 인정이 됩니다.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특별 항고할 수 없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도 없고, 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자, 공탁 사유신고 각하 결정은 하나의 재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경매 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 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경매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자, 장차 참여할 사람입니다 하고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아직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죠. 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이면은 분명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 절차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안 맞죠. 자,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경매 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 절차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자, 3번이죠. 자,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멸실. 자, 부동산이 무너졌다 이거죠. 자, 소실되거나 무너졌다 이거죠. 자,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 절차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죠. 아니, 건물 자체가 없는데 아직도 경매 절차에 취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집행법원이. 그러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 이걸 불복할 수 있겠죠. 자,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 절차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아직도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번. 집행권혼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집행권혼상, 집행권혼은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 명의 확정된 판결문, 상소, 항고 다 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혼이라 그럽니다. 자, 집행권혼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그러면 이 양도한 채권자는 이미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 권리를 누구한테 다 양수시키고 자기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미 떠나버리는 채권자를
양도한 채권자라 그럽니다. 이미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공고 결정서의 정본에 기해서 이미 집행력이 소멸했죠. 이행공고 결정서의 정본에 기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나아간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겠죠. 이미 양도한 채권자가 이미 집행력도 없어진 옛날에 이행공고 결정서의 정본을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본을 들고서 강제 집행 절차에 나아간 경우에는 이 채권자는 그 적격이 없죠. 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대법 2005 다 23889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2005 다 23889 판결에 의하면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 당사자 적격이 이미 양수인에게 변경이 되었고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 채권자는 양수인으로 이미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버리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자는 양수인이지 예전에 양도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 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 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멸한 옛날 이행공고 결정서 정본을 들고 강제 집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양도한 채권자가 시인 성실 위반이죠. 당사자 적격도 아니고 당연히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는 이제 적격인 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이 됩니다. 또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면 이미 그 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양도했던 채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 권리도 소멸한 이행 공고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 집행을 나아간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당연히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집행법원이 최고가 매수 신고임이 명백한 자에 대해서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집행법원이 최고가 매수 신고임이 명백하면 그에게 매각을 허가를 해야 되죠. 또는 절차상의 크나큰 하자가 있으면 매각 허가 하지 않아야겠죠. 매각 허가를 하든지 매각 허가 불허가를 하든지 매각 허가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최고가 매수인은 집행에 관한 이유로 불복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낙찰을 했는데 아직도 집행법원에서 자기에게 1등 낙찰인에게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 허가를 하든지 매각 불허가를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체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6조에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126조에 의해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해서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기일에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을 언제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매각 기일에 1등 낙찰자를 지명을 하고 이것을 최종 허가할지 말지는 일주일 후에 항고 절차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매각 기일과 매각 기일 결정, 매각 허가 결정문이 언제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1등 최고가 매수인에게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겠다는 기일이 반드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민사집행법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